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실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처음 출범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고 상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연 4차 산업혁명 준비 실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그 이후에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문제, 그 다음에 선거 이슈 이런 등의 문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어떻게 성과는 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준비 실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살펴본 이후에 그 준비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는 업무를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03년도에 오토라는 MIT 교수 등 세 분이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의 업무는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 또 업무가 정신적이냐 육체적이냐, 이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자, 업무가 비반복적이면서 정신적인 업무, 정신적인 말을 좀 유식하게 해서 인지적인 업무. 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전문가가 하는 업무가 되겠죠. 다음에 비반복적이면서 어떤 육체적인 업무, 바로 그거는 이제 서비스 종사자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 종업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즉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불규칙적이죠. 비반복적이죠. 그러나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식점 종업원 또는 간병인, 또 중요한 것이 또 경찰관, 그 다음에 소방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즉 비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들 또한 이 영역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무가 반복적이면서 정신적인 업무, 즉 반복적 인지 업무는 사무직 종사자가 해당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반복적 육체 업무는 업무가 반복적이면서 육체적으로 하는 업무, 즉 단순 노무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런 업무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큰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쳐는 대로 로봇 또는 AI가 움직입니다. 즉 반복적인 업무에 있어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복적인 업무, 아까 뭐가 있겠습니까? 반복적 정신적인 업무, 반복적 육체적인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직 종사자라든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쉽게 로봇 또는 AI로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3차 산업혁명 때는 비반복적인 업무가 아니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로봇이 사람을 대처하는 것을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로 혁명적인 변화가 로봇의 알고리즘을 쳐넣지 않았는 대로 로봇이 알아서 그런 어떤 비반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비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영역에서 사람을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로봇이 또는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복적인 업무에 국한됐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비반복적인 업무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그 빅데이터를 또 받아들이는 그 기술이, 센서 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비반복적인, 즉 데이터만
데이터만 계속 오면은 어떤 그 패턴을 그 로봇이 AI가 그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딱 제시함으로써 사람의 이런 비반복적인 업무 영역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바둑이 되겠죠. 비반복적이면서 정신적인 업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둑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결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 봤는데, 우리가 이세돌이 바로 그 AI한테 지는 걸 보면서 이 로봇이 사람을 비반복적인 영역에서도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충격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반복적인 업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겠죠. 비반복적인 정신적인 업무가 있고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반복적인 인지 업무, 즉 정신적인 업무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로 많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반복적인 영역은 바로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바로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 그랬죠. 그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사람을 대체했으니까 그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 뺏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었냐? 바로 이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 서비스 종사자로, 즉 반복적인 업무를 했던 사무직 종사자라든가 단순 업무 종사자가 대부분 서비스 종사자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큰 노동 대란이, 즉 고용 대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를 로봇이 사람을 많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16.4% 올리고 2019년도에 10.9%를 올려서 크게 증가하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뭘 택했냐? 음식점 종업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종사자인 음식점 종업원을 바로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로봇 팔이라든가 또는 키오스크를 도입함으로써 사람을 상대하면서 계산했던 것을 아예 키오스크로 대체한다든가, 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도 보면은 방사선 치료하는데 예전에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로봇이로 한다든가, 또는 우리 공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로봇이 지금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로봇도 나오고, 또 간병인도 또 24시간 간병인도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24시간 그 환자의 어떤 발작이 나는지를 감시하는 업무가 있고, 그러면 또 어떤 그 치료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앞에 그 전자, 즉 그 환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업무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또 경우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를 로봇이 또는 AI가 사람을 많이 대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변화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과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고용 대란, 그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저희 연구에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향후 20년 내에 비반복적인 인지 업무, 즉 전문가가 하는 업무죠. 이것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약 한 33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업무는 약 59만 개가 사라지고,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종사자가 하는 업무, 경찰관, 소방관도 포함되겠죠. 경찰관, 소방관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불을 끈다든가 또는 도둑을 잡는다든가, 거기는 육체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비반복 육체 업무에 포함되는데, 그 비반복적 육체 업무는 약 99만 개가 사라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주는 거 다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합산을 해보면 약 향후 20년 내에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비반복적인 인지 업무, 즉 전문가는 좀 증가할 것이고,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 즉 서비스 종사자는 하락할 것이고, 또 반복적인 업무, 사무직 종사자라든가 단순 노무 종사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현재 그 직무 유형별로 어떻게 취업자 수가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그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반복적인 인지 업무를 하는 전문가의 변화율입니다. 이 전문가의 변화율은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전문가 수가 변화했는지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중앙에 있는 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2014년도에는 그 전문가 취업자 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 2, 4분기부터는 다시 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 4분기까지 쭉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 4분기에는 1.1%까지 하락을 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입니다.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실제 비반복적 육체 업무인 바로 서비스 종사자는 그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서비스 종사자, 즉 경찰관과 소방관도 포함한 이 변화를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18년도 3, 4분기에는 좀 하락을 했죠. 이거 하락한 거는 이제 서비스 종사자에 보면은 음식점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 4분기에는 3.1%로 상승했고, 2019년 4, 4분기에는 무려 6.9%로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되는 경찰관과 소방관 같은 공무원을 많이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팍팍 증가하는 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서비스 종사자는 로봇, 즉 AI에서 대체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즉,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반복적 인지 업무, 즉 사무 종사자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복적 인지 업무는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세에 맞게끔 이 사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흐름과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적 육체 업무인 단순 노무 종사자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그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018년도에는 이것이 감소 추세를 보여서 2018년도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바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크게 올리니까 바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바로 많이 감소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용 참사를 봉합하기 위해서 단순 노무를 하는 그런 일자리, 60대 이상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 단순 노무 종사자가 2019년도부터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참사를 메꾸기 위해서 단순 노무 일자리를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 노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를 통해서 우리 고용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이런 단순 노무 종사자는 로봇에 의해서 반복적 육체 업무를 하는 것은 로봇에 의해서 대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이 반복적인 업무까지만 사람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비반복적인 업무 영역, 즉 비반복적 육체 업무, 즉 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그런 일자리를 로봇 또는 AI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필요한 일자리, 즉 전문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사라질 일자리, 즉 경찰관, 소방관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종사자는 증가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과 바로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을 때 고용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취약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